안상수 시장 봐주기 수사 사건에 대해서 시장과 공무원은 다르다 이렇게 발언을 오전에 하셨어요. 이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아마 지금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비를 현금화한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약 5억 정도 됩니다. 네, 5억 2,21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500만 원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간에 몇 년에 걸쳐서 했던 어쨌든 간에 전체 액수가 5억이 넘습니다. 현금화한 액수가. 이거를 봐줬다는 거는요. 더군다나 시장과 공무원은 다르기 때문에 봐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 후보로서는 적절치 못한 사고와 발언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5억이 넘는 돈을 현금화,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현금화했는데 그것을 검사 신분으로 그거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아파트죠. 박영헌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아파트일 겁니다. 서로 안사람 두 분이서 한 분은 601호, 한 분은 401호를 매입을 했는데요. 서초동의 86평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 집을 두 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1호에 살진 않고 계시지만 86평형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가가 지금 20억 원 상당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얼마에 매입하셨다고 하셨죠? 제 기억으로는 8억 8천 정도. 8억 8천에 매입하셨다고 하셨죠?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2001년 12월 달에 매입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게 등기한 날입니까? 아니면은 계약한 날입니까? 네. 8억 8천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는지, 뭐 계좌이체를 하셨는지, 현금을 주셨는지 그걸 좀 하나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왜 이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네. 상식적으로요. 박영헌이라는 사람의 근저당이 95억이 근저당 설정이 해제가 됐는데 그 근저당에도 이 601호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나란히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사이면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아는 사이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려도요. 그리고 오늘 다운 계약서를 인정하셨습니다. 네. 이 다운 계약서를 인정하셨는데 이 다운 계약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운 계약서를 일단 쓰게 되면은요. 다음 차례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 탈루입니다. 양도세를 얼마 내셨나요? 그 당시는 저는 1가구 1주택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는 2억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판 것은 4억 3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양도세를 안 내셨습니까?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1가구 1주택은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또 취득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이게 판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세금 탈루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금 탈루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벌금형도 굉장히 셉니다. 지금 위장 전입하셨죠? 다운 계약서 쓰셨죠? 세금 탈루하셨습니다. 자, 대법관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판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4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병역,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4개 중에 3개에 해당이 되고요. 이 병역 문제는 본인 병역 문제는 아니지만 아드님 병역 문제가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논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문제도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던가 아니면 검사로서 혹은 행시에 합격하신 이후에 둘 중에 한 군데는 어딘가 불성실했던 겁니다.
있을 수 없거든요. 강원도에서 어떻게 서울대 대학원을 주간에 다닙니까? 사실상 거의 다 해당되시는 거죠. MB 정권의 4대 필수 과목에 다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청와대 민정에서 사전에 사전 검증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인사 검증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민정수석하고 잘 아시죠? 예, 정진영 학교 선후배사이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나는 사이는 아니고 학교 선후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TK 라인이 작동했다고 처음부터 말썽이 있었던 임명이었거든요. 후보자. 그리고 처음에 1차로 청와대에 올라갔던 후보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그 과정은 저는 제대로 모릅니다. 네, 처음에 올라갔던 후보자는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 말고 더 찾아봐라 해갖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더 찾아본 분이 이렇게 위장전입에, 다운 계약서에, 세금 탈루 의혹이 아니죠. 세금 탈루죠. 이 명백한 세금 탈루거든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의원들끼리 점심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같으면 대법관 후보 안 하겠다고 했을 것 같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이게 뭔가. 사실 저희도 이런 청문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청문을 받는 본인도 괴로우시겠지만 질문하는 저희도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스스로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 3관왕입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노철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증여세 문제도요. 몰랐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아마 지금 검찰의 고위 간부 중에요. 이렇게 아파트 사고 많이 판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그게 관리가 잘 된 것일까요? 저는 아드님 문제라서 이현주 의원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지법에 공익근무를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유관기관이거든요. 아까 유관기관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고는 또 좀 이따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점잖게 한마디 해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 대법관이 되시면 상하기관 아닙니까? 본인이 검사이신데 아들이 서울지법에 공익근무를 가겠다. 그러면 말려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각종 의혹을 지금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길 가게 됐냐, 이게 특혜받은 게 아니냐. 그게 잘 관리가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게 아들이 중앙지법 강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들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네.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대법관을 하시겠다고 고집하시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병역 문제 답변해 주시죠. 네, 제 아들 중앙지법 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중앙지법 가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9시 반에 공시된 걸 보고 본인이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하고 상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장적인 문제는 제가 젊은 시절에 빨리 제 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 문제는 그 당시 거래가 전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다운 계약서임을 제가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학위 문제 세금 이제 다운 계약서를 인정한다면은 뭐 세금 문제도 이제 따라 나오는데 예 사과드립니다. 이게 사과에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과드립니다. 예.